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도시는 생성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그리고 소멸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도시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이자 건축가인 분들에게 책과 건축 사이 그리고 도시와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이 준비한 랜선 북토크 도건씨 책을 만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건축가가 바라보는 도시 속 풍경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30년 이상 건축가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감성을 깨우고자 늘 노력하는 건축가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임진우 건축가님 모시고 떠나는 랜선 북토크 걷다 느끼다 그리다. 자, 여러분 도시 속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모셔서 떠나보도록 하죠. 임진우 건축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건축가가 뭐 하는 사람인가? 굳이 정의를 하면 사람한테 한목적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한목적적인 예, 공간. 왜냐하면 교회다, 박물관이다, 병원이다 다 한목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준다.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생각은 인문학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걸 구현하고 지어내는 거는 기술공학적으로 해라. 표현은 예술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할 게 좀 많아요. 맞아요. 기술공학, 예술, 철학, 역사, 거기다 법도 있어요. 건축법도. 법도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임진우 선생님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네.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 발로 뛰고 찾아다니고 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서도권에서 만나는 책이 또 건축가 임진우의 감성 에세이 걷다 느끼다 그리다 되겠습니다. 예. 요 책은 보니까 직접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림을 네.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건축가니까 펜 스케치가 굉장히 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거기에 약간 담체화처럼 수채화로 살짝 색깔을 입혀보는 거를 이제 시도했는데 그게 그 느낌이 굉장히 맑고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계속 펜 수채화로 그려서 뭐 이런 개인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 글이 긴 그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현대인들이 좀 버거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거 책 만들 때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림도 많이 넣고 그림도 짧게 하고 그 대신 그림을 보면 글이 생각나고 글을 읽으면 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책을 만들었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느꼈던 것은 정말 이 책 페이지 이제 서울시를 걷다요. 서울을 예, 걷다고 예.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그 도시를 거죠. 느끼던 거고 그리고 그리는 맞아요. 거는 일반 나의 생활을 일상생활을 그리다였는데 예. 특히 걷다. 예. 가고 싶은 곳도 너무 많고 아, 페이지를 펴는 순간 그 골목길로 싹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임진우 건축가님께서 이 길은 꼭 걸어봤으면 좋겠다 예. 라고 추천해 줄 만한 곳 같이 걸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좋아하는 길은 이화 낙산 마을이에요. 여기 낙산 이화 마을에 올라가면 저런 그 조그만 골목길들 그리고 오래된 집들 아까 얘기한 그런 전봇대 예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우와. 정림건축이 이사 오기 이쪽 세종로로 이사 오기 전에 대학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로 옥상에 올라가면 이 풍경이 보여요. 충신동 이런 마을이 병풍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런 풍경을 좋아했고 또 낙산에 올라가면 이 지붕이 보이는데 지붕 너머로 멀리 빌딩들과 남산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인근에서 한양도성으로 바로 이제 옮겨 타면 인왕산에서 본 풍경인데 결국 그 낙산도 한양도성에 이게 질러가거든요. 그래서 낙산 구간이 있어요. 저는 그 특별히 낙산 구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낙산 구간 길인데 네. 저 뒤에 이제 장수마을이라는 마을이 보이고 옆쪽으로 계속 그 해화문에서부터 이 이화마을로 오는 그 과정 중에 저런 풍경들이 계속 연출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감상하는 방법은 사계절을 다 봐도 좋다. 예. 그래서 눈이 내리거나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지거나 또는 집들이 옹기종기 있는 집과 경사가 있는데 그걸 타 넘어가는 저런 성벽들. 꽃이 피기도 하고 예. 이제 초봄에 이렇게 등산객이 올라가기도 하고
5월, 6월에 이렇게 녹음이 풍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가을 풍경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와서 이렇게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양도성을 좋아하는 거는 한양도성은 조선 개국 때부터 이걸 구상을 하고 거의 이걸 짓는데 100년 이상이 계속 짓고 허물어지고 또 외세 침략받아서 수탈이 되면 또 무너진 거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그 돌을 보면은 거기에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돌. 예,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고 이 여기 박힌 돌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저기서 이 많은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서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 돌에 박혀있는 오랜 세월이 정말 그걸 표현하는 거는 건축가로서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한양도성길을 소개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저는 서촌하고 북촌을 또 보고 싶어요. 서촌과 북촌. 서촌은 인왕산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인왕산이 배경에 턱 있으면 왠지 그 이렇게 뭔가 그림의 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인간들이 지어놓은 집들과 배경에 아주 우람한 산이 턱 배경으로 있다는 거는 정말 그림으로 봐도 참 좋은 앵글인 거죠. 통일시장이 이제 세로축이라면 이 가로축에 옛날 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런 한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폐허고에도 올라가서 보면 저 오래된 벽돌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이 이렇게 피면 벚꽃하고 이 오래된 벽돌하고의 그런 이게 막 병치된다 그럴까요?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옥인빌라라고 이게 그 수성동 계곡 마지막 쪽에 이제 이게 옥인빌라가 있고 이거 넘어가면 이제 수성동 계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옥인빌라의 오래된 저 풍경도 좋지만 수성동 계곡의 그 장마 다음에 올라가시면 그런 폭포와 그런 물줄기가 저는 야 서울인데 어떻게 이런 심산지 계곡이 있지? 이럴 정도로 정말 깜짝깜짝 놀랄 그런 공간들이 서울의 보석처럼 많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텅 빈 운동장에 저녁 때 갔더니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교정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정답기도 하고 북촌의 아름다움은 저렇게 그 한옥의 지붕들이 중첩돼서 그렇게 모여 있는 풍경들이 정말 한옥의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저도 그려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모여 있는 이 북촌의 풍경이 꽤 삼청동 넘어가는 목길, 북촌의 마을들, 근데 한옥의 내부 공간은 굉장히 아름답죠. 네. 왜냐하면 저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문짝도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쪽 앞마당도 보이고 중정 마당도 보이는데 대청 마루가 훨씬 열려가지고 통풍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한옥을 다니다 보면 또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런 상상을 또 하게 되죠. 건축가님께서는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과 기존에 있었던 것들 둘 다 인정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도시가 아름답죠. 서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게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600년이 넘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새로 지어진 도시는 결국 그 역사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좀 전에 얘기한 한양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뭐 이런 이 궁들, 창경궁까지 해서 그런 옛날의 궁들 이런 그 다음에 종묘까지 포함해서 너무 그 좋은 그 사적들, 유적들이 서울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느티나무가 한 4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물머리를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그리고 요거 옆에 이제 다산 생태공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다산 생태공원도 그 공원으로 조성이 잘 돼 있고 양평 가기 전에 양수리하고 그쪽 팔당 그 호반은 이렇게 산과 물이 잘 어울리는 저런 공간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이 좋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봐주니까 자연들도 고마워할 것 같아요. 건축가님한테. 그러니까 도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어디선가 우리는 또 힐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건축가님과 함께 서울이라는 곳을 우리나라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걷고 느끼고 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일까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걷는다는 의미는 길 위에서 생각을 줍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되게 그래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저는 그 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비로소 멈춰야 보이는 것들 그런 것처럼 이 속도가
현대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디지털로 막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만 결국 걷고 천천히 바라보고 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구분할 수 있다거나 좀 더 창의성이 있다거나 특히 건축은 뭐 창의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같이 접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걷는 일들이 그 행위가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지. 좋은 도시 많이 걸을기에 편리하고 오히려 보행자 중심의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 같고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그 유현준 교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원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근데 왜 공원이 많으면 좋겠냐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공원에서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복궁이 있어요. 그럼 경복궁 안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는 부유한 사람도 와서 앉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앉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거랑 새로운 거랑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 그런 도시도 굉장히 좋은 도시고 생태 환경에 잘 맞는 도시 이런 것들이 좋은 도시겠죠. 예. 네, 우리 책 얘기를 좀 나눠봤으니까 이제 임진우 건축가 본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너무 부캐 얘기만 했나? 아니 근데 부캐도 워낙 잘하시니까. 글쎄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건축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건축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건축가한테 필요한 덕목, 이거는 일종의 약간의 그 관찰력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관찰력. 예. 그다음에 호기심, 상상력. 그러려면은 주로 책을 많이 봐야죠. 인문학적인 철학, 역사 이런 책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예술에 대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시회, 관람, 공연 등등의 예술에 대한 이게 좀 필요하고 또 건축은 다른 학문하고 달라서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요. 예, 마라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금방 뛰고 지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지구력도 필요하죠. 이 건축을 하는 게 저한테는 놀이이자 취미이자 휴식이자 됐어요.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좋았던 거는 특히 제가 병원 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 건축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모형도 이화여자대학교의 마곡에 있는 병원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환자라는 거는 좀 어딘가 편찮으신 분들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만 사람 중에서도 약자잖아요. 핸디캡,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턱도 조심스럽고 턱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단을 덜 만들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자연채광이 실내까지 들어와서 실내 공간에 녹색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런 것들이 치유적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세세한 섬세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 건축하고 사람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죠. 약간 위인 같은 분은 있지만 그분도 정답은 아니지. 닮고 싶은 정도의 건축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땅과 프로그램을 주고 여러 그 건축가들한테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가들마다 내는 솔루션이 다 달라.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또 아니야.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 이런 프로그램에 제일 한목적이고 제일 잘 맞고 제일 메시지가 있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건물을 이렇게 그 선정을 하는 것뿐이지 건축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정답은 없다. 예. 책과 건축 사이, 도시와 사람들 사이를 함께 걷고 느끼고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랜선 북토크 도검씨 책을 만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진우 건축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